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로 아파트가 주춤한 사이 단독주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리도 늘고 값도 뛰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틈새 시장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젠틀맨 유광수 이사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절하게 궁금증 풀어드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전화번호는 022077-6357번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떠나기 전에 부동산 지식 쌓고 가자고요.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발표했었던 서울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들을 어떤 개선하고자 한 600억 정도의 자본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정 기준, 아직 최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올 8월 말 정도에 최종으로 한 10개 곳 정도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서울시의 27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한 600억 정도의 자본이 어디로 투입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서울시의 지도이고요. 27개 구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회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한강이 흐르고 있고 회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을 우선을 보시면 회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대가 서울시의 전체적인 누적 상승률이 한 4.9% 정도 되는데요. 4.9%를 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은 12개 구인데 실제로 4.9%보다 더 집값 상승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북쪽부터 보시면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래서 마용성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이 역시나 기존에 5%대 이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양천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은 다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지금 강서구,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평균 수준은 정도로 올랐지만 그래도 4% 중반대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투자 금액 대비해서 내가 내 투자 금액 내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요 회색 부분 주로 투자 지역으로 각광받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의 경우에는 보통 현금으로 한 3억에서 4억, 5억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만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갭을 가지고도 아파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12개 구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로 오른 자치구 중에 12개 구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놓은 표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 표는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리고 작년 6월 말,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 27개 구 중에서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이고요. 1.53%로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그리고 관악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동대문구라든지 아니면 종로구, 구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이런 지역들은 3%에서 한 4% 중반대로 올랐는데 실제로 지역 내에서의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크게 오른 물건들이 있고 적게 오른 물건들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한 1%에서 2%대 정도의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투자 금액 대비해서 큰 그림,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데 유익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싸게 구매하셔서 크게 수익 보셔야죠. 앞으로 뜰 지역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주상 복합아파트입니다. 5호선, 8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천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0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사님께서 처음 가지고 오신 물건 같은데요. 이번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입지여건 개발 의제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방금의 그 서울 도시재생 뉴딜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강변에 있는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있는 물건이고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동구가 최근에 이제 강남 4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강동구 중에서도 천호동 하면 기존의 입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낙후된 지역 이미지 때문에 주변 지역, 강동구에 오히려 더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보다도 지가도 쌌었고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건지는 한강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바로 한강 조망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기준으로는 5호선하고 8호선이 천호역을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천호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교통호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5호선도 그렇고 8호선도 그렇고 다 지금 연장선들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쪽하고 남양주 쪽으로 가는 거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덕지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5호선하고 8호선의 연장선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할 때 강남과 가깝다 이렇게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 쪽이나 구리 쪽에서 오는 이 8호선 라인도 다 천호역을 통과해서 강남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5호선도 마찬가지로 고덕지구나 이런 지역들도 천호역을 통과해야지만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종로나 이런 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호역이 현재는 주변에 좀 낙후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재 입지적으로 봐서는 주변 지역 고덕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입지가 좋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지도책을 딱 펴놓으시고요. 천호동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미지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이 바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녹지나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건지에서 이 한강 나들목을 지나면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한 3분 정도가 가실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주변 지역에 이제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구역이 지금 가장 빠른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이런 지역으로 개발이 될 예정들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지역에 미리 선점하고 한강이 보이는 조망이 되는 아파트 이 지역을 투자를 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들하고 왜 투자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소형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한 10년 전만 해도 소형 아파트보다는 대형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 가치가 높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평당 기준으로 보시면 소형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1, 2인 가구들을 찾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동구 천호동의 아파트 지금 물건지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한강이 보입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현장에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시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 현대 아파트이다 했을 때 한강이 조망이 되는 동하고 조망이 되지 않는 동하고는 가격 차이가 억대로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심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환경, 한강 공원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 주변이 얼마나 쾌적해질지 이런 것들을 꼭 점쳐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강변 프리미엄인데 실제로 이것은 집값의 등고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더 가격대들이 5천만 원 평균 이상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고요.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중에서 1구역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2구역, 3구역, 4구역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이주 수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장 활동 해보시고 시세 조사 해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 호재하고 그다음에 업무 단지 조성되는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 입지 때 제가 5호선하고 8호선이 다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5호선, 8호선에 더해서 9호선도 상당히 가깝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9호선부터 설명드리면 3단계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부터 연장이 되고 8호선과 또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실제로 8호선 연장이 되면서 별내 지역들의 가격들이 많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별내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별내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려면 천호역을 지나야 됩니다. 그만큼 천호역이 입지가 훨씬 더 좋다.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입지적인 특징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호선도 마찬가지로 하남, 고덕 이런 지역들과 연장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서울 도심으로 진입을 하려면 천호역을 지나야 되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도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동 엔지니어링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고덕 산업 단지들, 그래서 업무 단지들도 한 약 4만 명 정도의 고임금 직장인들이 한 2020년대 초반이 되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미래 가치를 좀 보시고 현장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4구로 뜨는 강동구, 그 안에서도 핵심 지역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망도 굿인 것 같은데요. 한강변 가깝고 게다가 뭐 지하철 연장도 강점으로 안아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너무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어떤가요? 네, 전체 10층 규모이고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5분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접한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앞에 나중에도 향후에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거실을 보시면 한강 조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 2인 가구 중에서 조금 높은 높은 고임금 직장인들 중에서 아파트를 살기를 원하시고 소형 아파트를 찾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조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억소리 납니다. 여기는 한강 조망 가능하고요. 현장 활동 다음에 꼭 해보시길 바라면서 가격도 짚어볼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로 소형 아파트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실제로 최초에 분양했던 분양가 대비해서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매매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호동 주상복합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강동 갔잖아요. 이번에는 강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은 어떤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 우수하다면서요? 네, 서울시에서 뜨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강서구의 마곡지구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주변의 호재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입지적인 특징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 마곡지구하고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서울 시내에서 도심재생 뉴딜 그 어떤 자본들이 투입되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슈 때 설명을 드렸듯이 강서구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놓은 것인데 마곡지구하고 바로 물건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역에서 물건지까지 도보로 한 4분 정도가 걸리고요. 공항대로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 있는 8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강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입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이 물건지는 마곡지구하고 아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강점이고 발산역하고 양천향교역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마곡지구가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 보시면 발산역 위쪽으로나 발산역 그 인근에는 대부분 다 아파트 예전에 택지개발지구 했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파트로 소형 아파트들, 뭐 임대 아파트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입지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마곡지구 주변 요 라인에는 원룸들이 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룸들도 지금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인근에 있는 비교 물건과 내 물건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산역에서 우장산역까지 넘어가면 그쪽 지역에는 이종 주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되긴 하지만 발산역 주변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LG 사이언스 센터가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입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오시면 LG 사이언스 센터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요. 이화의료원까지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올해 이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개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주 큰 호재이기도 하고요. 마곡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에 일부 개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랜드마크 되는 공원이 내 집 앞에 있다. 서울에서 랜드마크 되는 업무 단지가 내 집 앞에 있다. 이런 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추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역시나 수요하고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5호선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마곡중앙공원 그리고 마곡지구 이런 배후 수요들하고 업무 단지들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곡지구는 이제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5호선 라인이나 9호선 라인들은 멀든 가깝든 다 수혜지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실제로 아주 직접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산역과 도보로 4분 정도가 걸리고요. 물건지에서 LG 사이언스 센터까지 도보로 가셔도 5, 6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 마곡중앙공원까지 가셔도 도보로 1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강점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이것들이 맞는지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도 국토교통부에서 다 발표를 했고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을 현장에 오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죠. 마트, 병원, 뭐 대형 그 쇼핑 시설까지 근처에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잡아보시면서 건물 얘기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사님. 네, 지금 6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6월이 아니고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6층 건물 중에 3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고요. 옵션으로는 에어컨하고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들어오더라도 식탁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게끔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평수는 13.5평이기 때문에 2인 가족 신혼부부가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넉넉한 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물건입니다. 실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물건 만나보고 계신데요.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원룸들도 1,000에 40만 원 받다가 최근에 마곡지구가 하나 둘씩 입주를 함에 따라서 1,000에 55, 60만 원까지도 받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다녀왔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일주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물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